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 오체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좀 제가 오래간만에 이게 하게 됐죠. 오체질. 먼저 상담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체질인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과 인연법이 어떤 체질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요번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한 번씩 저 왔다 갔다 하면 또 확인을 좀 해야 돼요. 하도 이게 끊기니까 이거를 갖다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 보이지? 똑같이 하는구나. 약간 끊겨. 좀 끊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했고 오체질 이게 잘 보시나요? 제가 좀 초점이 잘 가시나? 이렇게 해나? 이렇게 이 오체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셀파 새들이 파리들이 셀파리들이 같은 여기 오체질이 말 그대로 오체질은 오각형. 이제 제가 이게 좀 차크라하고 이 도형 체질론, 도상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저기 도형 체질론이라고 제가 이게 좀 붙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마치 어떤 도형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근기가 좀 달라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다른지 이유와 어떻게 그룹이 나눠진지 제가 30가지 체질로 해서 제가 이거 분류했습니다. 머리 이게 저기 모양을 이렇게 저기 도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강의는 오각형,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각형의 모양을 한 얼굴 형상의 사람을 그냥 제가 오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오자를 붙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요. 뭐 이렇게 다른 걸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오각형이니까 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오라고 붙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거기 아홉 차크라 빨주노초 파란보 흰색 검정색 가지고 9개의 색깔로 해서 아홉 색깔 차크라도 제가 했는데 그거도 이거도 좀 많이 맞아 떨어져요. 아홉 차크라에서 마치 오각형은 이 사람들은 마치 주황색 차크라 같아요. 주황색 차크라가 저기 빨간색이 이게 작은 부위고 바로 위에가 이걸 먼저 한번 갑자기 생각났네. 우리가 옛날 태권도 같은 걸 이렇게 학원 다니고 하면 아니면 어디 무슨 국선도나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보면 단전에 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단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명상할 때 그 단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단전 호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원래 빨간 차크라 때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나서 지금 하게 되네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단전 이렇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단전을 단련해야 한다. 단전 호흡을 해야 한다. 많이 해요. 근데 그 단전을 갖다가 이제 여기 오고 이제 주황색 차크라고 많이 헷갈려 사람들이. 근데 단전이라고 하면 이게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배꼽 밑에 좀 아랫배 한쪽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단전. 왜 거기가 단전이에요? 왜 단전이라고 했을까 거기를? 왜 단전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단전이란 그 부분이 배꼽 밑으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가 빨간 차크라 생식기 자궁 부위거든요. 이제 여자는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근데 이게 이제 무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쉽게 말하면 무술 같은 건 싸움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차크라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싸움을 제일 잘하냐면요, 빨간색 역삼각형인 사람들이 살기가 세요. 일단 살기가 세면 당연히 싸움을 잘하겠죠. 그 다음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냐, 금? 아, 금도 잘하는구나. 이게 저기 예전에 저 사각형 모양의 그 해가지고 회원부 있잖아요. 이 양반도 잘해요. 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생식기 주변에 발달한 차크라가 발달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세요. 최고 역삼각형의 모양의 두상을 하면서 성기 쪽의 모양이 발달한 사람이 제일 세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주위에 밑에 쪽으로 검은색, 남자 같은 검은색 차크라, 여자도 똑같아요. 약간 저기 이게 검은색 차크라는 제가 저기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 사람은 마치 약간 조용한 살기를 품고 있어요. 이제 더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대놓고 이게 좀 하는 사람들이 오각형의 얼굴 모양을 두상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좀 살기가 세요. 그리고 싸움을 잘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지혜롭게 여기보다는 좀 저돌적이에요. 이 오각형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단전에 우리나라 말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옛말에 참 저 사람 배짱이 좋아 이 말 있어요. 배짱이 좋아. 그 배를 딱 두드리면서 뭐 스무선 선수 배가 딱 튀어나왔고, 이게 장비도 이게 배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배짱이 좋다는 말이 옛말에 있잖아요. 딱 두드리면 딱 부위가 배짱이 좋아하면 이 부위예요. 자, 이 부위가 어딘가요? 네, 창자, 소장, 대장이 있는 창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거기 위가 있지. 위는 여기 갈비뼈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있고, 그 밑에, 여기 위하고 이게 생식기 사이가 이제 여기에 창자가 있잖아요. 대장, 소장이 다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배짱이 좋아. 배짱이 좋다는 옛날 우리나라에, 야, 저 사람 참 배짱이 좋아. 이 사람 배짱이 좋다는 말 싸움을 잘하거든. 그렇죠. 배짱이 좋아. 자, 이해가 되시나요? 배짱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러면 이게 단련을 할 때, 복부 단련을 많이, 세파 파리들이 이게 해요. 그러면 이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전이, 왜 단전을 여기다가 해야지. 왜 여기다 할까? 거기가 보면 세부학적으로 여자는 자궁이고 이게 저거든요. 근데 이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단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살기가 제일 세면서도 이게 성에너지가 센 사람들이, 싸움을 굉장히 물리적으로나 하여튼 이게 초적으로나 이게 싸움을 다른 사람을 이게 해치는 그 살기가 굉장히 세요. 살기가 세다는 것은 싸움을 당연히 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술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싶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게 왠지 몰랐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6.25 때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자기 아기가 찝차 안에 밑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이게 밑에 있으니까 막 힘이 빽짝 마른 여성이 자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그 차를 갖다가 막 들어 엎는 그런 초적인 그 능력을 쓰는 경우가 발달을 해요. 이거는 가끔가다 일어나요. 특히 이게 여자들이 자기 아이가 이게 생명의 그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놓이잖아요. 그럼 물불을 안 가리고 어마어마한 그 초적인 능력을 쓰는 경우가 가끔가다 종종 발생을 해요. 보통 그런 초적인 능력을 쓸 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쓸 때 그게 초적인 능력이 굉장히 크게 배가가 돼요. 사랑이라는 거, 내 자식. 그럼 이게 어디하고 이게 자궁 부위하고 연결되죠. 남자 같은 이제 생식기 이제 여기 전립선 이쪽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여자보다 덜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 이게 저기 무슨 저기 이게 유급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남자들도 그 순간적으로 초적인 능력을 써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점잖던 양반이 자기 가족이나 이제 자식들이 이제 위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이게 그렇지 않던 사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살기도 쓰고 이게 초적인 능력을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 에너지가 이제 이게 성 에너지로부터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성 에너지 이꼬로 저희 사랑 에너지, 사랑이 어떻게 보면 사랑 이꼬로 또 살기하고도 연결돼요. 또 성 에너지가 센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세요. 한번 잔인성을 띠게 되면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마치 우리가 저기 자기 새끼를,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위태로운 상황에도 물불을 안 가리고 이게 그걸 보호하는 경우, 특히 새들이 많이 하죠. 자기 알을 갖다 누가 하려면 자기 새끼들을 해치려고 하죠. 둥지에 있는 새끼나 알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새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천적 앞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하죠. 그냥 도망을 가죠. 근데 자기 자식의 그 목숨이 달려 있으면 초적인 능력도 동물도 씁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게 최고의 이게 왜 단전을 저도 이게 했는데, 단전이 이게 자궁 생식기 부분이 정확히 따지면 배꼽 아랫배. 그래서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해야 한다고 해요. 호흡을 하면 이게 원래 선도 쪽에서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돼야 하는데 억지로 이걸 호흡을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현기증이 일어나요.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게 딱 껴지고 차크라가 이게 저기 관통을 해서 이게 100개까지 열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아랫배 호흡을 내요. 이게 호흡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이제 어떤 양반한테 배운 건데, 내일 모레 죽을 양반들 있잖아요. 이제 이제 노인 양반들이, 나 이런 양반들이, 어디로 숨을 쉬냐? 목으로 숨을 쉬어요. 얼마 죽을 날이 남지 않는 사람들, 환자들이 보통 숨을 쉴 때 목으로 숨을 쉬어요. 목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쉬어요. 폐로도 안 나가요. 목에서 막 이러다 꼴깍 가시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게 목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아래로 더 길게 내려가면 폐로 숨을 쉬어요. 이제 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게 횡격막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쉬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건강해져요. 이제 그때 이제 배로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이제 배로 호흡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랫배 호흡으로 해가지고 아랫배가 내려갔다가지고 더 깊게 내려가는 그게 이제 단전 호흡이에요. 단전 호흡은 어디까지 하면 생식기까지 내려가요, 호흡이. 이제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호흡이 어떻게 되냐면 회음부까지도 내려가요. 보통 단전까지만 내려가도 굉장히 깊게 내려가는데, 내가 이게 유한이 되고 이게 닦고 이렇게 세라토닌이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이게 회음 부분, 여자로 따면 질구 부분이죠. 호흡이 거기까지 내려가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예, 내려가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되냐고. 저도 되긴 되는데, 이게 좀 가끔 가다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언밸런스한 일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기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 회음부까지 이게 호흡이 내려가요. 아니, 그러면 발끝까지도 내려가면 좋잖아요. 발끝까지 내려간다는 경우는 못 봤는데, 내려간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온몸으로 호흡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호흡을 세포 하나가 호흡을 하는 것까지 느끼는 그 체험도 하게 돼요. 발끝까지,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가 다 호흡을 하는 걸 느끼는 그런 체험도 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편하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숨을 쉬고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그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몸을 닦아고 하는 과정에 한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게 돼요. 뭐다 그랬냐.
제가 이제 살기 저거다가 줬는데, 이 호흡이 저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이게 저거는데, 호흡이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이게 오각형 이런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까지 이게 내려오면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좀 약간 깊은 단계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무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예전에 이게 무술이기에는 무도라고 하죠. 그냥 무예로 돌을 닦는 사람을 무도라고 해요. 무도면 일본말 무도, 일본의 그 무도도 여기서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무자가 그게 이제 다 바뀌었는데, 저기 한자가 이제 무도가 이제 이게 업술 무자를 처음에 써요. 업술 무가 뭐냐면 화두를 쳐요. 저기 스승들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저기 이거는 환상이다, 그림자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걸 하다 무자를 하다가 이제 무도로 이제 넘어가다가 이제 무술로 해서 도 닦는 게 이제 무도로 이제 나중에 파생이 돼. 이게 선도 쪽에서 다 나온 말인데, 나중에 이제 한자도 이게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술할 때 그 무자, 무도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이게 선도에서 하다가 저기 이게 저기 무예로 이렇게 처음에는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도를 닦아요. 이게 이제 인도나 이제 여기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약간 동남아는 인도에서 갔던 게 인도에서 역으로 이제 동남아로 들어온 케이스고, 보통 여기에서 인도로 넘어간 이렇게 막 인도 가면 영화라 보면 이게 무슨 뮤지컬 같이 이렇게 춤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추는 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쪽 문화권에 이제 저기 이게 뭐냐, 선사시대 그 춤이 있어요. 이제 부족 축제들 하면 그 문화하고 이제 이게 수행자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결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 영화 보면 뭐 이상한 이런 춤들 추잖아요. 이게 다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이게 춤으로써 예전에 선도 쪽에서도, 선도에서도 옛날 선도에서는 그렇게 안 췄어요. 선도에서는 이게 많이 끊겼는데, 선도에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춰요.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뭐라 하면, 심리학으로 따지자면 자기 암시적인 걸 이용해서 그냥 춤을 춰요. 자기 암시적인 걸로. 뭐 무슨 어떻게 쳐야 한다는 뭐 이런 무슨 댄스 그런 격이 없이 자기 암시로 해가지고 그냥 이게 딱 해가지고 이게 움직여 몸이 그걸로 춤을 추게 해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수행법을 하는 국내에도 이제 그거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 여기 DNA에 다 수행법들이 다 여기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면 되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맥이 끊겼던 게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떠올라.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로도 이제 그걸 갖다 체험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계승을 하기도 해요. 옛날에 끊겼던 게. 예전에 인도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한 게 다 춤 명상이에요. 근데 선도 쪽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제 이게 인도에서 넘어가니까 그쪽 문화권에 맞게 이제 이게 거기 이제 여기 이제 선도 사람들이 이제 글로 가면서 스승도 가고 그쪽에서 이제 유학이 이쪽으로도 많이 와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끊겨가지고 이제 저거 있는데, 그게 그게 예전에도 많은데, 삼국지에서, 그때, 적전대전 그때 이전에는 많이 왔었어요. 인도에서도. 근데 이게 맥이 끊기면서, 이제 인도에서 없으니까, 인도에서 이제 그때부터 안 오게 됐죠. 그래, 이제 인도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발달한 거고. 근데 인도 같은 게 이렇게, 선도에서도 인도처럼 이렇게 첫날 안 쳤어요. 그러니까 심리 이쪽에서 만약에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이게 던져요. 자기 암시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춤을 춰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자기가, 학인 줄 알아. 내가 막 학처럼 이렇게 춤을 춰. 스승이 이렇게 학처럼 이렇게 춤으니까 제자도, 오씨, 뭐 저렇게 해야 하나 보다 하면 따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새에 대한 경험적으로 어때? 그럼 내가 나비처럼 행동을 스승이 하자면 제자도 나비처럼 이렇게 하면 제자도 나비에 된 것처럼 꿈이 나타나요. 꿈으로 그게 올라와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성적으로 그걸 갖다 끌어당기면 안에 묻혀있던 경험 테이프 자료들이 쫙 올라와요. 그게. 그럼 그걸 이제 청산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딱 꺼내야 돼요. 다. 깊숙이까지. 그래 옛날에 보면 자기가 내가 새야 그러다가 예전에 어떤 경우 있잖아.
뭐다 일로 왔냐. 이렇게 자기가 센 척 알고, 그래서 저 옆에 스승이, 이게 딱 스승이나 아니 도반들이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나중에 자기가 센 줄 알고, 자기가 다 나를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절벽 위에서 날면 나를 것 같아. 착각이 빠져. 자기가 새가, 날개가 없잖아. 근데 자기가 새인지 하는데 그거를 해야하는데, 그거 갖다가 저기 혼자 나를 것 같아 해가지고 뭐 행글라이더도 이런 것도 없이 절벽에서 하다가 잉 떨어져가지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걸 옆에서 누가 이거를 저런 경우에 빠지면 그 스승이나 아니면 이게 사형이나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봐줘야 돼. 지 혼자 그거 하다가 뒤지는 경우가 생겨.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새 같아 막. 그러니까, 날릴 것 같은데 안 날라. 근데 절벽에서 한번 내리면 날지 않을까 하고, 내리면 당연히 못 날지, 어떻게나. 이제 이런 이제 참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다 이쪽으로 샜냐. 어떻게, 원론적으로 올게요, 다시. 여기 있구나. 이게 배짱 좋다. 이게 오각형인 사람들이 여기 따면 여기 장이 발달해요. 장이 튼튼해요. 이게 오각형인 사람들이 여기 창자나 포장, 대장이 비교적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돌도 잘 씹어먹고,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 시켜내요, 이 사람들. 장비가,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장비. 장비하니까 또 이거 가슴이 아파지네, 이게. 근데 장비가 예전에 번쾌 사물 사왔다 했자, 저기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의 동생 번쾌. 말마다 항우 보고 황제라고 안고 형님 하다가 조정 대신들한테 매일마다 혼나. 아니 황제폐한테 어떻게 시장 나부리기 같은 무슨 형님 좀 매일마다 혼나. 그러면 유방이 그러면 왜 그냥 놔두라고. 나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니대요. 폐야. 이거는 저 범케 장군의 이거는 불참입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야 범케야, 일단 내 앞에 있을 때는 황제폐하라고 하고, 뭐 없을 때는 그냥 형이라고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님. 얘가 이래.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딱 설명하기 좋은 게 장비야.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얘는 그냥 저돌적이야. 한번 까면 그냥 밀고 쫙 나가버리. 얘는 앞뒤에 생각 없어. 머리에 생각 없어. 열받으면 그냥 까버려 그냥. 이게 장비 보면 배가 딱 나왔죠. 이게 배가 딱 든든하게 나왔죠. 술도 잘 먹고 그냥. 장비를 만나자고요? 예. 요번 생에 장비를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갔었죠. 얼굴 오각형입니까? 오각형이에요. 옛날에도 오각형이었고 지금도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에서 듣는 사람들이 전두엽이 덜 발달했어. 그래서 생각이 짧아지고. 이게 오각형이면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전두엽 부분이 짧아. 이게 진짜 덜 발달했어, 얘네들 특징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짧아요, 약간. 그냥 자기 그냥 이제 열받으면 그냥 딱 가서 질러버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동물로 따지면 오소리 같은 특징. 오소리가 열받으면, 오소리가 옛날에 어떤 동물의 왕국에 나오더라고요. 오소리가 사자가 밀려의 왕이잖아. 이 사자들이 오소리를 보면 도망을 간대. 뭔 소리야? 사자가 오소리보다 더 센데. 왜 그러냐면, 오소리가 등치 훨씬 작잖아요. 근데 얘 성격이 장난이 아니대요.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 붙으면 한 놈만 패고, 한 놈만 계속 문다고 있잖아요. 오소리가 사자하고 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어떤 동물학자 얘기를 하더라. 사자가 오소리만 보면 그냥 즐거움을 하고 도망간대. 그냥 학을 띄고 도망간대. 왜 그러냐면, 오소리하고 이게 특히 숫사자가 세잖아요. 숫사자하고 오소리가 붙잖아요. 그러면 오소리가 숫사자의 불알을 딱 물고 안 놔준대.
다른 건 안 끝난데 오로지 숫사자의 불알만 딱 물고 안 물고 그게 그러니까 숫사자가 오소리 쟤만 보면 그냥 즐거먹고 도망간대. 이게 좀 약간 이 양반들이 오소리 같은 성격이야. 장비가 약간 오소리 같은 성격이잖아. 좀 약간 이게 속이 꼬름해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이런 스타일이야, 장비같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살면서 대인 관계도 좀 그렇고 이게 전투력이 발달이 잘 안 돼서 이성적인 이게 생각을 잘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딱 질러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싸움은 겁나게 잘해요. 물불 안 가리고 덤벼요. 아까 마치 오소리 같은 성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사자라면 사자의 불화를 그러니까 물고 절대로 안 놔준대, 얘네들이. 마치 장비가 그렇죠. 이번 생에 장비가 어떻게 했냐고요? 진하게 인연을 했죠. 진하게 인연은 아니구나. 제가 찾아갔죠. 이게 천신들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역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치, 지하철역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역에서 오도 갈 데 없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였었죠. 내가 옛날까지 만나본 중에 사람, 전생에 잘 나갔던 영웅이나 황제, 왕. 제가 봤을 때는 장비도 황제까지는 아니도 왕은 많이 했어요. 큰 대국이나 이게 대한민국, 조선, 이제, 한반도 쪽 왕은 못해. 아무나 안 시켜져, 이런 거는. 황제도 큰 대제국에 앉아도 중원에 옛날에 쪼개지고 했을 때 왕을 많이 했었어요. 딱 그 정도거든요. 황제까지로 가면 얘가 사고를 치기 때문에 황제까지는 안 되고 이게 거의 왕급을 많이 했던 대단한 양반이, 이 양반도 이 지구상에서 아마 역사에 그렇게 남기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성운을 입어서 장군으로서 역사를 대부분 남기지 자기가 왕으로서는 이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적이 없고, 장비나 본캐처럼 이런 황제의 직속 장군? 요런 경우에 이제 거의 역사에 많이 댕기죠, 이 양반. 이 양반은, 그 당시에. 이 양반도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이 안 되고, 등치가 겁나 컸겠네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생에 따라서 등치를 이게 몸에 들어올 때, 영혼이 들어올 때, 본성이 들어온다고, 영혼이 그러니까 영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이게 선대에서는 원래 그걸 영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영자가 많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아요. 이게 이게 강원도나 이렇게 태백산 이런 데 강원이 들어가면 우리가 뭐 곰배령, 무슨 령, 이게 큰 고개를 산맥을 무슨 령 하잖아요. 영이라고. 원래 영이 예전에 선도 쪽에서는 그게 이제 그때마다 틀린데, 참나라고도 이게 불교 들어오면서 참나라고 쓰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쓰는데, 예전에는 영, 그게 이제 지명으로도 많이 이게 남아있어요. 그 영이라고 많이 써요. 영혼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안 썼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게 조선시대 때 이게 영혼, 귀신, 이런 관념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예전엔 그냥 영이라고 썼어요. 영혼을 그냥 영이라고 써. 그래, 지명에 우리 보면 무슨 영, 고령, 무슨 영, 하여튼 어디 큰 산맥을 넘으면 무슨 영, 산맥 자체가 영, 이렇게 많이 써요. 이제 그게 옛날 선도에서 쓰던 그 영이 그 산맥에다가 두고,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지명으로 나왔어요. 옛날 선도에서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는 말이 자체가 없었고, 영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죠. 그 영혼아? 다 너의 영 하면, 영혼? 맞아요. 지금은 다 영혼. 그냥 영 하면 알아듣죠. 예전에 선도에서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시대에 따라 그 육체를 갖다가 이게 크게 해주고 작아지고 돼요. 근데 이런 막바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게 몸을 작게 해줘요. 왜냐면 몸을 크게 해주면 사고로 겁나 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도 이게 세고 살기도 세고 자기가 잘 안 되면 다 이게 분풀이를 그냥 해버리니까 이런 스타일은. 그래가지고 이게 장비는 이번 생에 키가 저보다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왜소한데 이게 몸은 굉장히 다부져요.
힘이 딱 세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하면 땅땅 해가지고 건들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이게 턱이 날아갈 것 같은 딱 그런 몸이야. 이렇게 어깨가 쫙 벌어져가지고 이게 딱 이게 이제 장군처럼 이게 배도 땅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났을 때 일단 키가 작고 이게 굉장히 몸은 다부지고 단단한 몸이었고 그 당시에 이게 근데 알코올